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신혼 8개월 차, 신혼을 만끽하며 남편과 깨를 볶아야 할 신혼 부부입니다. 남편과는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어요. 남편을 보면 늘 이 사람과는 결혼을 해도 되겠다 등의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확신이 되던 쯤 남편을 보며 이 사람과는 결혼하고 싶다고 확신의 생각을 가질 때쯤 남편이 제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결혼하자고. 자기 성격처럼 심플하고 끼고 다니기 편한 디자인의 반지를 제 손에 끼워주며 멋쩍게 웃는 모습에 저도 같이 웃어버렸어요. 그렇게 끝내도 좋을 건데 자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게 맞춰주고 저를 사랑하겠다고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모습에 또 한 번 웃었고 결혼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연애할 때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남편은 집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아버지는 재혼 후 돌아가셨고 홀어머니 아래 혼자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남편이 초등학생 때 정도여서 기억은 거의 없다고. 그런 이유로 남편은 아이를 가지고 싶은 생각은 없다네요. 저도 임신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은 없어서 딩크족으로 가정을 꾸리자고 했어요. 또 남편은 홀어머니 아래 자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조금 있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전 남편과 결혼을 원하는 거지 당신 어머니와 살고 싶은 건 아니라고. 차라리 격주로 신혼집과 어머님 집 살고 계시는 집을 당신이 번갈아가며 사는 것도 괜찮아도 내가 어머님을 모시고 싶진 않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죠. 연애 중에 시어머니 되실 분을 몇 번 뵈었을 때 옆에 있으면 귀하게 자란 아들 뺏어갔다고 엄청 구박하실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연애 중에 뵌 것임에도 저와 연애한다고 집에 박혀있지를 않는다고 아들이 변했다며 아쉬운 티를 내며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 생각들에 합과는 반대했죠.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신혼집 같은 것들은 양가 지원 없이 하기로 했어요. 남편 집에서는 지원해 주실 처지가 안 된다고 솔직하게 남편이 이야기해줬고 저는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부모님이, 지금 사는 아파트 전세금도 부모님이 해주신 것들이라 시댁에서도 지원이 없는데 친정에서만 왕창 지원을 받으면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되었어요. 차는 원래 제 차로 카풀을 했었고 남편은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회사가 같은데 계속 제 차로 같이 다니고 제 차를 같이 쓰자고 했고 집은 남편이 낡은 가구만 몇 개 새로 들여와 사는 걸로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시댁과 차로 10에서 20분 거리가 돼버리긴 했지만 당장 집을 살 여력이 없으니 이렇게 하기로 했죠. 결혼식도 부모님 지인을 모시기보다는 저와 남편 지인을 위주로 소규모로 꾸미게 되었죠. 어찌저찌 정신없게 결혼식도 신혼여행도 모두 끝났습니다. 남편은 시댁 형편으로 인해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으나 그마저도 결혼식과 신혼여행 등으로 한 500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하며 번 돈은 거의 다 저축하고 최소 생활비로 살고 있었어서 여유도 있었고 합가 이야기를 단칼에 거절한 것도 조금 걸려 남편 모은 돈에 제 돈 조금 얹어서 시어머니 용돈 챙겨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힘들게 모아본 돈 받아갈 마음 없다고 오히려 결혼 축하한다고 용돈 챙겨주셨고요. 아빠가 결혼 축하한다면 흰 봉투를 건네는데 그제서야 결혼했구나 실감이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것처럼 평탄했어요. 저희 집도 남편 집도 특별히 제사도 없고 양가 부모님 생신 아니면 특별히 뵈러 갈 일도 없어 시집살이도 생각한 것보단 무난했고요. 또 남편도 생각보다 시어머니 뵈러 가는 일에 목숨 걸지도 않았어요. 퇴근길에 종종 엄마한테 다녀올게 하고 이야기한 후 저보다 한두 시간 늦게 집으로 들어온 일을 제외하곤 특별히 제게 대리효도를 강요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다른 부분에서 발생했어요. 바로 반찬, 그것도 김치예요. 사실 김치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유독 김치로 인해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김장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친정집에서는 김치를 모두 사 먹었거든요. 만들기도 번거롭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요.
그런데 남편은 김장김치가 아니면 김치를 못 먹겠던 거예요. 마트에서 사온 김치는 맛이 없고 입에 맞지 않아 못 먹겠고, 시어머님이 해주신 김치를 받아오다 그게 떨어지면 밥상 앞에서 매일같이 제게 이런 김치랑 어떻게 밥을 먹냐, 여자가 김치도 못 담그면서 결혼할 생각을 했냐는 둥 되도 않은 이야기를 해대기 시작했죠. 처음 몇 번 넘어가 줬더니 그 후로는 정말 온갖 막말을 다 하더라고요. 정말 제게 잘 해주었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딱 밥상 앞에서 본인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이나 원하는 대로 밥상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저에 대한 비하 발언이나 친정 욕을 했어요. 처음 몇 번은 그냥 먹자고 좋게 넘어갔지만 그런 말들이 쌓이니 저도 화가 났고 식사자리에 함께 있을 때마다 큰 싸움으로 번졌어요. 그러다 출퇴근을 함께하는 차 안에서 대충 화해를 하고 외식을 하는 식으로 풀었지만 식탁에 앉아 집에서 밥을 먹으려 할 때면 매번 반복되었죠. 정말 밥을 먹을 때를 제외하면 다 잘 먹고 완벽한데 그 식사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잖아요. 유대관계의 형성이나 그런 것들. 그래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그 순간마다 싸움이 일고 틀어지니 그렇게 싸우고 어설프게 화해하는 걸 반복하다 결국은 제가 터져버렸어요. 이럴 거면 밥은 니네 집 가서 먹으라고. 남편은 알겠다고 이야기한 후 모든 식사는 본인 집에 가서 해결하고 오게 되었죠. 남편은 정말 밥 먹을 때마다 시댁을 향했고 야근이나 특별한 경우 시댁에서 밥을 못 먹게 되면 시댁 반찬을 싸들고 도시락처럼 집에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쯤 뜸했던 시어머니 전화도 잦아졌죠. 남편이 시댁 음식을 들고 오는 날이면 아들 밥은 잘 먹었는지, 내가 무슨 국이나 특별한 음식을 더해주진 않았는지 등등. 이럴 거면 합가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건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요. 결혼 초 시어머니는 거의 먼저 전화하시는 일은 없었고 제가 먼저 일주일에 한두 번 건강 상태나 끼니를 묻고 5분 이내로 끊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본인이 하루 최소 한 번, 많게는 3번꼴로 끼니마다 전화를 걸더라고요. 전 남편과 부서가 달라 같이 식사를 하지 않고 그냥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면 되는데 왜 굳이 끼니마다 제게 전화에 밥밥 거리시는지도 모르겠고 이미 본인이 본인 집에서 다 챙겨주시는 걸 굳이 저한테 그러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늘 전화의 끝은 같았어요. 주말에 시댁에서 음식 좀 배우지 않겠느냐, 본인이 집에 가서 살림을 좀 살아주랴 등의 이야기요. 저는 늘 칼같이 거절하긴 했지만요. 제가 시어머니의 남편 밥 걱정하는 전화에 스트레스를 받음에도 남편은 나 몰라라 하는 반응을 유지했어요. 엄마가 원래 내 밥 걱정을 많이 했었어 하고요. 시댁과 갈등에 남편이 무신경하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더니 제가 딱 그 꼴이었죠. 이런 갈등 중에 가장 화가 나는 건 남편이 점심때는 밖에서 파는 음식, 김치들도 잘 먹고 다닌다는 거였어요. 저와 외식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변명은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집안에서는 집 음식을 먹어야지 자기는 생선도 직접 손질해서 구워주는 것만 먹었다고. 제가 가끔 해주는 조미된 고등어를 구워 먹는 걸 먹어주는 걸로도 고맙게 여기라고. 그 말 들을 때는 남편이 정말 미친놈인가 할 정도로 화가 났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내심도 결국 바닥을 보였고 일이 터져버렸어요. 어느 주말 어머님이 몸이 아프시다고 남편 밥을 못 챙겨줄 것 같으니 제가 주말 동안만 밥을 챙겨주라 하시는 거예요. 다 큰 성인 남성 밥을 이렇게 신경 쓰는 것도 당연히 제가 차려줘야 하는 것도 생각에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어쩌겠냐는 생각으로 알겠다 대답했어요. 그 점심 끼니 시간에 맞춰 제가 혼자 집에서 먹던 파는 김치와 닭볶음탕을 만들어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은 책을 읽던 중이었고 제 부름에 식탁에 앉더군요. 전 평소에 남편은 시댁을 보내고 혼자 집에서 밥을 먹던 터라 밥을 한 번에 많이 해 냉동실에 얼려뒀었고 많이 먹지도 않아서 음식도 밀키트를 이용하는 식으로 했어요. 제가 가정주부였다면 새밥의 음식으로 새로 했을 수도 있지만 저도 직장인이고 남편보다 오히려 바쁜 부서에서 일을 했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맞벌이셔서 음식은 거의 밀키트 혹은 포장으로 드셨고 밥도 늘 한 번에 많이 해 얼려두는 식으로 먹었었어요. 바쁜 와중에 그렇게라도 챙겨주시고 같이 밥 먹으려 노력해 주신 게 감사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차린 밥상에 앉자마자 반찬 이게 다야? 하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메인 하나에 김치, 멸치 조림이나 장조림 같은 밑반찬 몇 개면 점심으로는 충분하고도
메인도 방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당연히 점심인데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냐고 말했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선 남편 무시하길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다고, 국도 하나 없이 딱 봐도 해동한 밥에 파는 김치에 자기가 여태 한 말은 귓등으로도 안 쳐들었냐고, 겨우 주말 이틀 밥하는 거면서 이따위로 밥하는 게 정상이냐고, 겉절이 하나 묻히는데 얼마나 힘들다고 또 파는 김치를 가져다 처먹으라고 내놓았냐며 밥상을 쿵쿵 내리치며 쌍욕을 해댔는데, 순간 올라오는 열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 김치를 쥐어다 남편 입에 쳐넣고 소리를 질렀죠. 야, 그렇게 파는 거 처먹기 싫으면 네가 하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쳐노는 새끼가 어디서 투정짓을 하는데. 그리고 남편 뺨을 세게 후려치고 밀키트 박스를 머리에 찍어내리곤 내 집에서 꺼지라고 외쳤어요. 남편은 김치를 바닥에 뱉고는 박스를 바닥에 던지며 미친년이 남편 알기를 뭘로 하나며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저는 냅다 남편 소중이를 발로 까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외쳤어요. 내 명의의 집이고 내 부모가 사준 집이니까 당장 나가라고.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라고. 남편은 벌개진 얼굴로 제게 쌍욕을 내뱉으며 집을 나갔고, 남편이 나간 집에서 저는 풀썩 주저앉아 한참 엉엉 울었어요. 집안 꼴은 개판에 제 멘탈은 다 나가 있었고, 저는 그대로 엄마에게 전화해 집으로 와달라고 했죠. 한참 뒤 도착하신 부모님이 집안 꼴을 보고 또 저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전 자초지종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했어요. 아빠는 열이 받으셔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집으로 부르셨고, 제 앞에선 그렇게 당당하던 남편이 저희 아빠 앞에서는 빌빌 떨더라고요. 두 사람 말을 들어보니 아빠가 남편 집안에 빚 갚으라고 큰돈을 이자 없이 저도 몰래 빌려주셨대요. 그 이야기를 꺼내시며 내 딸 고생시키기 싫어 그렇게 남편한테 잘해주고 신경도 껐는데 내 딸을 이따위로 만드냐며, 다 필요 없다고 이혼하고 돈도 깔끔하게 2주 내로 정리하라고 소리 지르고 남편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쫓아내더라고요. 저는 엄마한테 안겨서 엉엉 울기만 했고요. 그날 저녁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돌아가며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전부 차단하고 씹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부모님이 절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남편과의 이야기를 전하고 이혼 의사를 밝히셨고, 모든 법적인 일과 해야 할 일들을 대신 처리해 주셨어요. 저는 그저 줄줄 따라다니며 있었던 일만 이야기하고 네네 하는 대답만 했죠. 회사도 휴직을 신청하고 살던 집도 정리해 부모님 집으로 내려갔고요. 그렇게 조금 쉬고 멀쩡한 정신으로 있어 보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날 대했는지 낱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와 우리 집에 돈이 있으니 남편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거 다 안아주고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결말이 이렇네요. 이래서 수준 맞는 사람이랑 만나라는 말이 나온 건지 싶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을 우연이라도 보기 싫은 마음에 회사를 퇴사하고 부모님 집 근처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혼 처리도 착착 진행되었고 재산 분할을 할 것도 없었고 남편이 제게 1,50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어요. 법정에서도 남편은 제게 무릎 꿇고 빌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본 터라 연민의 감정조차 없었죠. 다시는 마주치기 싫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일 이후 저는 그날 식탁에 올라온 반찬들도 보기 싫었고 한참을 밥도 먹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죽은 괜찮아져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또 대화도 하지만 남편과 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속이 울렁거리네요. 이런 일들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다른 좋은 사람과 연애도 해보고 부모님 아래 보호도 받고 친구들도 다시 많이 만나며 그렇게 천천히 회복하며 살아갈 거예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